이름만 베낀다고 진품의 가치까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FTV 공식 후원사 체리피쉬 한강. 안녕하세요. 묵혀둔 은밀한 지난 이야기 묵은지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오지희입니다. 묵은지는 그동안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또는 방송을 제작하면서 있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토크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화제의 주인공이죠. 붕어낚시 월척특급의 초창기 멤버였던 송기섭 씨와 당시 담당 PD였던 유지환 PD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12년 전에 월척특급 시작할 때 초창기 진행을 맡았었고 지금은 새롭게 붕어학 결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송기섭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전에 처음으로 붕어낚시 월척특급 맡았던 담당 PD였고 지금은 붕어학 결혼을 맡고 있는 유지환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서 굉장히 막역한 사이시라면서요. 뭐 막역할 수밖에 없죠. 안지가 벌써 10년, 15년이 다 돼가죠. 꽤 오랜 세월 동안 마침 특히 붕어낚시 월척특급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 고생 다 하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죠 뭐. 군대에서 말하는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야전에서 뭐 그런 정도였죠.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네, 두 분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예, 2002년도에 저희가 FTV 개국할 그 해인데 이제 프로그램 개편하면서 제가 밤낚시 프로그램 한번 기획했었어요. 밤낚시 당시에는 밤낚시를 PD 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조명을 쓰기도 힘들었고 또 이 프로그램 잘 안 하던 기획이었기 때문에 서로 시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밤낚시를 기획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송 선생님이랑 얘기가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에. 그 부분에서 12년 전 어느 날 일요일이었어요. 아침에 갑자기 방송국으로 좀 올라와 줄 수 있겠느냐고 시간 낼 수 있겠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라왔죠. 프로그램 토의할 게 있다 그래서 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월척만 낚아내는 프로그램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뭐 가능하지 이렇게 대답했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반반 확률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마치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월척특급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도 밤낚시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낚시를 드물게 그 시대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드물게 그런 낚시를 했었고 또 낚시 잡지에 글도 그 대물낚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게재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월척을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만난다. 맞아요. 특히 봄철 산란철만 되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또 프로그램을 잘 몰랐던 것도 있지만은 좀 그런 걸 좀 깨고 싶다. 라고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네, 그런 계기로 월척특급을 시작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다면 두 분에게도 월척특급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저한테는 월척특급 프로그램을 통해서 송기섭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있는 낚시 동호인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로해서 우리나라 초창기 낚시 조거업체와 연결돼서 낚시 프로로서 활동하는 계기가 됐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방송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지현 PD에게 월척특급이란? 낚시 전문 PD로서의 첫 히트 프로그램 네. 이자 지금까지 마지막
히트 프로그램이 셈이죠. 상당한 자부심이 있으시겠어요. 나름 장수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 장수 프로그램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모든 프로그램을 총망라해도 10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장수한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 FTV의 월척 특급 프로그램 이 하나일 겁니다. 월척의 꿈. 붕어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꾸어는 30.3cm가 넘는 월척의 꿈을 가지고 낚시터로 나갑니다. 월척이 입질했을 때 그 무겁고도 느릿한 찌 올림은 심장을 떨리게 하고, 걸어서 요동칠 때 심장 박동과 맞춰서 마치 천둥 치는 것과 같은 그 쾌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또 월척의 꿈을 이루려 이곳 평산지를 찾았습니다. 네, 400회가 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또 뭐예요? 월척 특급 3개월 시한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저 초창기 기획할 때 말씀드렸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아니 뭐 밤낚시 시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찍을 것인가, 출연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생각을 한 게, 정 그렇다면은 3개월 정도만 시한부로 한번 가보자. 그거 가서 그때 결정하자. 3개월 시한부를 결정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회사에서는 월척을 1년에 한 마리 낚아내는 것도 어려운 낚시인데, 그렇죠. 그거를 매주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월척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 특급이 아니잖느냐 이거는. 그것도 밤낚시로. 그게 되냐. 이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걱정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다. 계속 우겨나갔죠. PD 입장에서는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불안했다 그러는데,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 못해서 좋다. 워낙 PD하고 출연자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하니까 3개월 시한부로 그러면 해보자. 그랬던 거죠. 만약 그때 저희가 만약 저하고 송새께서 그렇게 말씀 안 했더라면은 그냥 기획서 자체가 그냥 없어졌고, 또 회사에서는 또 3개월이라는 그런 시한부라도 안 줬으면은 지금의 월척 특급은 없었던 거죠.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월척 특급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그때 3개월 시한부 기회를 줬던 거하고, 그 기회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불같은 성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것이 연장해서 오늘날까지 장수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대체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셨나요? 일단은 방송이 나가는 시점을 해서 문의 전화가 엄청 쇄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문의 전화라는 게 잘 봤다라는 평도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모르겠다, 더 재밌었다, 시간이 너무 짧다부터 해서, 그리고 뭐 주변에 각지 반응도 많이 오고, 뭐 촬영 어디 갈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뭐 하여튼 송 선생님의 뭐 낱낱 행동 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하루에 평균 50통 정도는 왔었습니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월척 특급이 새벽 2시에 제 방에 나가잖아요. 방송 보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저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그럼 저는 자다가 전화를 또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힘드니까 프로그램 말미에다가 송 선생님 전화번호 넣었어요. 전화번호를 꼭 넣었었어요. 예, 그랬었고, 그 방송이 3개월 나간 이후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낚시터에 가면은 저를 알아봐요. 스타가 되셨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일부 이렇게 어렴풋이 하는 거였는데 아무나 알아보고 아니 그렇게 알아봐 주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밤을 새서 전화가 와도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고맙고 기분 좋고 그랬었어요. 과연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풀이요? 그거는 아마 제 낚시 인생하고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로 풀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월척 특급 초창기 시작할 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제가 군에서 장기간 복무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벌였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 월급쟁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자기 것이 아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군에서 나와서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왜냐?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그걸 그냥 안 됩니다. 그거 지키질 못해요.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현실적으로 저한테 그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아주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이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때고 용돈조차 챙겨주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힘든 시기가 왔었어요. 그때가 월척 특급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낚시로 달리는 거예요. 그냥 낚시로 달래니까 저는 낚시로 달래지만 집에 있는 애 엄마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람이 우리 이러지 말고 사주를 한번 물어가자 그래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옛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북받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거기 못 들어가고 밖에 있고 이제 집사람이 들어가서 봤는데 그 사주 보는 분이 그 여자분이었고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아마 무슨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 이제 밖에 있는데 불러요. 잠깐만 좀 들어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안 믿고 뭐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서 이제 비스듬히 이제 벽에 기대고 앉아 있으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51살 때였어요. 그런데 대뜸 하는 얘기가 내년부터는 뭔가가 풀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힘드는 것이 벗어날 수 있다. 답답하죠. 전혀 그럴 기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가 옆에 있다가 그러면 뭐를 하면은 좋은 소식이 오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지금 하는 걸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대뜸 화가 나죠. 지금 하는 게 이 양반 낚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주 보는 사람이 글쎄 그걸 계속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하는 걸 계속 하면 된다. 그게 가짜나서 전에 이제 나왔죠. 나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낚시가 뭐 낚시 방송이 활발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막 시작했었고 낚시 프로가 막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소득이 그걸 해서 될 게 없었어요. 이 월척 등급하기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흘려버리고 이제 있는데 그 이듬해 바로 이제 우리 FTV에서 월척 특급을 하게 된 거 그게 초창기입니다. 그때 이제 힘든 속인데
월척 특급을 하면서 붐이 딱 조성되면서 방송국에서 제작위원 계약을 하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소위 이제 연봉제 계약이 된 거예요. 금세 그러고 있는데 다시 또 어느 초급업체에서 프로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프로 계약이 또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잡지사에 글 요구해서 글 쓰고 이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말로 낚시만 하던 것 가지고 소득 창출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게 오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잃었던 것도 다 찾고 지금은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낚시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월척 특급 하니까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이제 사주뿌리. 그 이후로 사주나 점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퇴직금 관리 잘하세요. 그거 정말 내 걸로 내 인생 끝까지 간직하고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낚시인으로서 승승장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시 쫙 올라가셨잖아요. 최고 정점까지. 그랬었지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대학 강단에 쓰는 영광도 있었지요. 소위 이제 교수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한 4년 동안 낚시라는 사회체육학과에서 과목을 가지고 정규 과목으로 해서 학점 부여를 받고 교수로서 강의를 했었고요. 또 우리 낚시방송뿐이 아니고 SBS 또 KBS 그리고 MBC 라디오에서 또 진행 생방송도 했었고 아마 그때 사주고 한 얘기가 희한하게 이렇게 우연이겠지만 이렇게 맞아갔었고 중요한 것은 월척 특급 프로그램에서 제가 큰 영광을 챙겨왔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힘들었을 때 낚시라는 나를 달랠 수 있는 거리가 없었으면 정말 어쩌면 우울증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표현을 잘 못했을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송기섭, 입질을 못 봤다. 저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촬영을 가면은 일단은 카메라 위치보다도 출연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찌를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위치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찌를 밤낚시 찌를 보고 있는데 송샘 찌가 하늘 높이 막 솟아 올라와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어디가. 그래서 송샘님이 또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싶어 그런갑다. 안 쳐요. 근데 찌는 그냥 또 다시 잠겨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물 낚시인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월척 특급 출연하시는 송민 선생님이 찌를 못 볼 수가 있느냐. 되게 이상했더라고 그 당시에. 이해가 되네요. 그때 당시에 월척 특급 시작해서 1년 차는 괜찮았어요. 2년 차 때부터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돋보기 R을 바꿔야 할 정도로 시력이 급속도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를 안 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냥 하는데 실제로 3칸대 이상 멀리 있는 찌는 아른아른거리고 5칸 찌 정도면은 자세히 인식하고 봐야 보일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자료 한번 보면은 그때 안경 쓰고 막 낚시하는 화면이 옛날 프로그램 보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또 입질을 너무 이쁘게 하면은 일부러 PD한테 내가 안 챌 테니까 저 끝까지 시청자들한테 보여주자 그러고 안 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꾸 이제 그걸 오해를 했는데
아, 일부러 저러는갑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이렇게 있다 보면은 왜 안 치십니까? 옆에서 그래요. 그러면 왜 입질 안 했잖아. 아이 찌 올라왔다 지금 내려가다가 살짝 끌다가 놨어요. 입질 끝났어요. 그래. 그래? 실제로 안 보였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그 뒤로 이제 한 1년 정도를 제가 돋보기 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시신경은 건강한데 백내장이 생겨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하얗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그러니까 수술하면 된대요. 간단하대요. 지금 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대요. 바로 하자. 바로 했죠 거기서. 불과 25분 만에 수술을 했는데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그런데 싹 수술하고 나왔고 나니까 시력 측정하니까 지금도 제가 눈 시력이 1.0이 나와요. 지금도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그때 아마 그 얘기네요. 아니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신가 봐요. 어떻게 밝은 세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찌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낚시인한테는 그보다 좋은 광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다. 오케이 합시다 하고 바로 했지. 손맛보다도 더 좋은 맛이 찌맛인데 저는 찌맛 실컷 봤죠. 송쌤 덕에 그 당시에. 그때 그것 때문에 아주 안타까웠던 기억 하나가 월척 특급 100회 특집 하면서 그 호남 지방에서 이제 한 편을 하고 한 편을 이제 대구 쪽으로 갔어요. 그때 이창수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내가 하는 포인트가 마름이 멀리 있어가지고 옥한대를 꼭 써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옥한대를 딱 기대하고 찌를 세웠는데 딱 한 번 그게 입질을 했어요. 그런데 눈 수술 전이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옆에서 왜 안 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100회 특집이고 또 이 호남에서 대구까지 갔고 그때 팬클럽이 이미 생겨가지고 양쪽 이창수 선생 팬클럽 우리 팬클럽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입지를 못 보고 꽝을 치고 넘어간 거예요. 100회 특집에서 꽝을 치셨다고요? 아, 꽝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어쩌 특급에서 꽝은 뭐 다반사인데. 그 모기를 다 얼굴 그래 다 하고 소리 치니까 놀래가지고 뛰어오면서 카메라 켜고 뛰어왔는데 방송에 그러고 나와요. 그때 자리 비고 모기는 맞아 당황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